이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또 최근에 급변동 주로 급변동이 뭐 아래쪽으로 하락이죠. 바이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사실은 뭐 굉장히 주도주로서의 성격이 그렇죠. 강하게 많이 네네. 올라왔었는데 물론 뭐 탄핵 정국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바이오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올라서? 펀더멘털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고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골고루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은 수급이라는 게 항상 돌고 도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 빈집 수급이라고 하는 수급이 비어 있는 데 쪽으로 좀 이동한 특히나 이 바이오 팔고 어디로 많이 갔나 봤더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올랐죠. 최근에 네이버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누적 합산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샀고요. 엄청나게 샀고요. 카카오는 그 정도는 아닌데 카카오도 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바이오를 팔고 이쪽 플랫폼 쪽으로 갔는데 네. 그게 일시적으로 이어질까라고 보기에는 그러면 어느 쪽 모멘텀이 더 세냐 물론 개별 종목 따라 다르긴 한데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저는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글로벌 혁신 신약 FDA 승인 받은 거가 그 혁신 신약 받은 유한양행이 랭나자로 끝나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 있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025년도에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주목하는 분야가 그 ADC 플랫폼인데 예. ADC 플랫폼 쪽에서 리가켄 바이오하고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요 3인방이 그러면 앞으로 나온 기술 이전이 끝났냐? 그거는 전혀 아닌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비만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인데 비만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딴에서 글로벌 그 소위 말하는 빅파마랑 협업을 맺는 게 예를 들어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회사가 있을 거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표적인 뭐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뭐 한미약품하고 D&D 파마텍 정도인데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 ADC 플랫폼 쪽보다는 덜 주목받았거든요. 물론 글로벌 비만에서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막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뭐 몇 배 이상 커졌긴 했지만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25년도에 주목받는다고 치면 국내 기업들한테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위탁 생산은 재미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짝 뜬 게 그 중국 우시앱텍이랑 우시바이오로직스 규제한다고 해서 반짝 뜬 생물보안법. 네, 예. 생물보안법 맞습니다. 생물보안법 때 반짝 뜬 것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메디케어 파트 D 이거 개편하면 미국 약가 엄청나게 인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약가 인하 때문에 쏟아져 나올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복제약 부분은 어딘가 누군가가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론자 그다음에 일본의 후지필름 우리나라의 바이오로직스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글로벌로 이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요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한양행 랭나자로 끝나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화 단계에 도달한 게 3인방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한양행 랭나자급으로 기대되는 거는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그 엑스코프리거든요. 네. 요게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엑스코프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오냐면 90% 중반 매출 총이익률 나타낼 정도로 매출 판매가 매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가 이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요거는 이제 미국의 3대 공보험에 등재되면서 이제 판매가 25년 초반부터 나올 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녹십자의 알리글로라고 있습니다. 요 알리글로 요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인방이 내년에도 매출 사이즈 최소 2천억에서 최대 5천억 정도 사이즈고 요 알리글로, 엑스코프리, 유한양행 랭나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진펜터 여기 4인방이 가장 빠르게 예상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랑 랭나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블록버스터 소위 말하는 1조 매출 예상하는 게 2027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4년도니까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모멘텀이 계속 붙으면서 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산정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많이 올랐다. 네네. 지금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네네. 대체로 코스피보다는 아직 플러스 유지하고 네, 있겠죠. 월등히 좋습니다. 네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네. HK 이노엔까지 시가총액 1등부터 한 15위권 전체 수익률 보시면 네. 평균 수익률 12%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박살 나서 12%였고요. 그렇죠. 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0%가 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압도적으로 그 수익률 시장 상승률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알테오젠이 217% 수익률 중이고요. 유한양이 63% 수익률 중이고 리가켄바이오가 52% 수익률 중이고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최근에 보시면 녹십자가 그나마 좀 견조하게 최근 수익률이 좀 좋은 현황이고요. 네. 녹십자랑 그다음에 이제 그 삼천당 제약도 수익률 좋았다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 많이 올라온 거에 부담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최고점, 이 MDD가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평균 53% 정도 빠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라는 게 기간 조정의 형태가 있고 가격 조정의 형태가 네. 있잖아요. 가격 조정이 끝나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간 조정이 좀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기간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이 기간 조정의 매력까지 좀 생긴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정말 강한 상승세에서 상당분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밸류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사실 밸류로는 잘 뭐 평가는 안 되는데 네네. PER 이런 PER, PBR로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뭐 숫자가 안 나오는데도 네. 많고 기대감으로 가는 데인데 네. 그래도 그나마 이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 체크 한번 해보죠. 네, 정확하게 말씀 네네. 주셨는데요. 아 이게 2차 전지도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예. 자 보시면 알테오젠이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693배가 예상이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밸류긴 합니다. 네네. 지금 ABL 바이오가 뭐 717배. 그나마 밸류가 네. 그래도 밸류를 따질 수 있다는 건 흑자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바이오텍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뭐 적자나는 적자 데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수두룩합니다. 예. 아니 이 유한양행이 예. 50배가 넘어요 내년에. 유한양행 내년에 실적 엄청나게 개선된다고 보는데 50배가 넘어. 제가 유한양행 그 이렇게 50배 넘는 지금 기준 딱 올해 24년 기준은 70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밸류가 비싼 수준이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전 비싸다고 본다. 지금 내년 기준으로 56배거든요. 그럼 이거 딱 평균 내보면 비정상적인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이 100배 넘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도 내년 기준으로 PER이 대략 57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바이오는 이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하긴 어려운데 그럼 전부 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비싸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한미약품 17배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11배, HK 이노엔 12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 중에 저평가가 받는 제약바이오사들이 분명히 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리가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내년에 흑자 전환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냉정하게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밸류에이션 비싼데 그만큼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나옵니다. 왜냐면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이 5조가 넘습니다. 5조에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 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알테오젠이 예상되는 거는 내년에 한 1,300억 매출에 한 340억 정도 이익 난다고 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내년에 한 2천억 정도 매출 사이즈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 난다고 하니까 지금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 시가총액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 사이즈는 리가캠이 알테오젠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을 앞으로 25년도, 26년도에도 가장 제약바이오에서 유명한 핫한 테마라고 보는데 투자하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알테오젠보다는 리가캠 쪽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대형 제약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SK 바이오팜이 가장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큽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게 7천억 매출 사이즈, 영업이익 1,75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지금 1,750억대 매출 나오는 회사들,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들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사실 SK 바이오팜한테 이익이 내년에 뒤집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유한양행 이익이 앞서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대웅제약, 한미약품 요 4개 정도가 아마 SK 바이오팜보다 이익이 더 큰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SK 바이오팜보다 시총이 뭐 월등히 높으니까 비교가 불가한데, 같은 비슷한 시총대 유한양행하고 소위 말하는 대웅제약 요 사이즈에 있는 시총 대비, 그리고 이런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이 갖고 있는 신약의 그 매출과 이익의 포텐셜, SK 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이 뇌전증 치료제의 매출과 이익의 포텐셜이 어느 게 크냐, 그러면 그걸 시총과 이익과 갖고 있는 신약의 포텐셜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SK 바이오팜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재미나게 보는 회사는 지난번에도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탑픽을 꼽았던 HK 이노웨입니다. 예. 이 회사는 뭐 시총으로는 엄청나게 밑에 있습니다. 시총 사이즈로 보시면 1조 넘었다가 지금 1조가 깨져서 9,900억 정도 시총입니다. 그런데 이익 사이즈는 얼마냐? 이익 사이즈는 HK 이노엔이 내년에 예상되는 이익이 1,2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여전히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매력적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HK 이노엔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주이겠습니다. 제약주가 언제나 좀 돌아설까? 사실은 제약주는 연초에 강한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죠? 엔마진하고 1월 효과도 있고 네, 네네. 여러 학회도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때가 이제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죠? 단시 좀 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알테오젠도 관심 많고. 전 제약바이오 중에 그럼 탑픽을 좀 정리해 보면 리가캠이랑 HK 이노엔, 네, 리가캠, HK 이노엔, 네.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까지. 네, 리가캠하고 SK 바이오팜은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렇죠. 네. HK 이노엔은 기존 제약사인데 네, 다양한 네. 매출처라 네. 그다음 이익에 대한 사이즈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